네, 안녕하십니까. 신상열 소장입니다. 네,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작년에는 제조 기반 공정 자동화였어요. 제조 기반, 쓸게요. 제조 기반 공정 자동화 구축 사업에서 이름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만 제조 기반이 빠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간단한 제 소개니까 한번 보시고,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과제들이 이제 12월 말, 그 다음에 1월 초부터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지원 사업 공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이 자동화 공정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도입이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지원 방향이 이제 그런 건데, 이 하드웨어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있고, 그죠? 지자체마다, 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도 있고, 뭐 지자체마다 이제 각각의 사업들이 있지만,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 하드웨어를 이제 구축하는 사업은 거의 요 사업이 유일한 것 같아요. 예전에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강의를 할게요.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강의하고 그거는 꼭 도입 로봇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러프하게 자동화 공정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이게 공급 기업하고 도입 기업하고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컨소시엄이잖아요.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공급 기업을 써줘야 돼요. 반드시 써줘야 되고 원래 로봇 활용 제조 혁신은 공급 기업과 도입 기업이 컨소시엄이었고 얘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공고문을 보니까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차례. 이건 이제 리뷰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짧은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공고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만 제 경험상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네, 공정 자동화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수작업 공정이 요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요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음, 제조 현장의 숙련 작업 지원 내용을 보면 제조 현장의 숙련 작업자가 수행하던 주요 핵심 기술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단순 범용 장비 구입 교체가 아닌 이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우리와 유사한 공정 사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서안에 잘 녹여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인력들이 대부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드웨어 도입 사업은 거의 유일하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인력의 유연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용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죠. 예. 이제 자동화 공정을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인력을 줄이거나 그죠? 예, 사람을 이제 저기, 음, 안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작업 공정이라는 게 이제 위험 공정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부하가 높다라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부하가 높고, 산업재해율이 높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큰 공정을 갖다가 자동화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은 유연 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져야, 선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중소기업이면 다 돼요. 중소기업은 다 되고, 그 다음에 공급기업은 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분석, 설계, 설비 구축, 시운전, 교육, 유지보수 전 과정을 공급기업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급기업의 레퍼런스, 그리고 이 공급기업이 얼마만큼 이 자동화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정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원래는 도입 기업만
자유롭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공급기업까지 같이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총 3억 원이 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9,500만 원이 최대 지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여기 보시면 2억 가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대 5를 하든지 만약에 이 돈이 더 들어가면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7개 내외의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협약일로부터 이제 2026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 22일 마감이거든요. 그럼 협약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 1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한 9개월 정도의 사업인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검증인데 이 감리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게 제대로 이제 설비가 구축이 됐는지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뿌리산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외주 용역을 줘서 거기서 위원들이 나와요. 나와갖고 실제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동화 구축 지원 사업은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기계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1월 22일 마감입니다. 1월 20일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기존 설비에 이제 그러니까 신규도 되고 기존도 돼요. 여기요. 지금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하다 보면 기존 것만 이렇게 교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 신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반 공정 자동화의 지원 사업계획서고요. 그 지원 분야를 체크하시는 거고, 설비 설치 장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대 5 지원으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9,500만 원, 9,5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입 기업이라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제 공급 기업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이런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제조 공정,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수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수작업 현황이 나오고, 그죠? 수작업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레이아웃이 되겠죠. 세부 구성도, 설계 도면이 되겠죠.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구성도고, 얘는 이제 지금 현재 공정의 상황이 사진하고 흐름도 하고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사업계획서안에 담아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다 뺐고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이제 짧게 이제 넘어가는 짚어가는 시간인데 성과 지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생산성, 불량률, 그다음에 작업 시간, 제조 원가 요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작업 일시, MES, DB, ERP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존하고 목표치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화 공정 도입을 통해서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설정된다. 물론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아주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이제 무슨 기준을 가지고 기존과 목표치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의구심 없이 써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발표나 이럴 때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성과 지표하고 자율성과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공통성과 지표인데 생산성, 불량률, 작업시간,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ERP가 좀 있거나 MES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엑셀로라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치와 목표치에 대한 캡처 화면들이 나중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견적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교 견적서가 꼭 두 부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준비 기간이 1월 22일 마감이긴 한데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빠르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업체들도 좀 준비를 좀 빠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공급기업에서 이 시스템 상세 사양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침 3에 쭉 공급기업의 그 설치부터 시운전, 그다음에 작업 매뉴얼, 교육까지 이 부분들을 같이 담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선정됐던 거고요. 그 기존의 공정 작업 환경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떻게 자동화 공정을 도입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레이아웃, 레이아웃 이제 달라지는 거에 대한 이제 이제 만들어진 도면과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 흐름도 기존 공정 흐름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달라지는 공정 흐름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선정됐던 예들이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공통성과지표, 자유성과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공인성적서를 이렇게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2회 하에 그래서 이제 출장 나오거든요. 예, 뭐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제 뭐 KCL, KTL 이런 데도 다 출장이 나와요. 출장을 나와요. 그러면 출장을 나와서 이제 공인성적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공인 확인서라도 그래서 그걸 이제 해야 되고요.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내 관리팀이 작성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불량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인성적서를 발급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인성적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원가 데이터 분석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ERP상 주조 생산 라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생산 라인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적어줘야 되고, 요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캡처 화면으로 들어가요. 예, 이런 것들은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정 자동화 사업, 자동화 공정 구축 사업은, 그죠? 자동화 구축 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 성과 지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는, 공급 기업을 잘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들고요. 자, 요거에 이제 쭉 전반적인 절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공고가 나오면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면 평가 발표가 있어요. 발표 대부분 여기 서울역 근처에 와서 합니다. 예,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이거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매달 이렇게 돈 쓴 거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뿌리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는 없는데, 이제 실사가 나와요. 실사가 세 번 정도 나오고요. 그때그때 이제 진척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 보고서하고 발표 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9개월간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 선정이 되면. 그래서 빠르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시운전해서 성과지표 뽑아내고, 발표 자료 만들어서 완료 보고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짧게나마 요 전반적으로 이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요 핵심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짚어드렸으니까 요 영상이 요 자동화 지원 사업, 구축 지원 사업을 구축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